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우리 아들님의 둘째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우리 둘째한테 제가 이 작품을 지금 읽혀주는데 콜슨 화이트헤드의 작품을. 콜슨 화이트헤드 작품은 다행히 우리나라에 거의 그 메이저 작품들이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미 원체 중요한 작가이기도 하고 퓰리처상을 2번씩이나 받은 작가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것도 물론 퓰리처상은 굉장히 영예로운 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미국 사회의 정말 핵심이 되는 모순 같은 거 있지. 미국 사회의 핵심적 모순은 레이스하고 클래스입니다. 인종의 문제하고 그 계급, 계층 갈등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 콜슨 화이트헤드가 이 작품을 니클보이를 쓴 결정적인 계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뉴욕타임 인터뷰한 걸 예전에 읽었는데, 콜슨 화이트헤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 그러면서 콜슨 화이트헤드 다른 작품들을 보면 환타지가 많거든요. 환타지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니클보이나 이 작품에는 환타지가 하나도, 정말 놀랍게도 판타지 같은 게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뭐냐면 전체적인 작품 줄거리를 얘기를 하면, 여기 2명의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 터너라고 하는 아이하고 또 누굽니까 거기에 에로드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을 하죠. 에로드가 등장하고 터너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오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이제 어린 나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가는 걸 리폼 스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말로 교화 학교라고 해야 되나? 일반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감옥 보내면 사실 안 되잖아, 애들이니까. 그래서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그런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그 학교 이름이 니클이에요. 니클 아카데미입니다. 그 니클이라고 하는 게 5센트짜리 그런 게 아니고 학교 이름이야. 교화소, 교화 학교 이름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실제 실제 2010년대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봅니까? 그 작가가 문학을 형상화를 한 건데, 이 니클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원래 그 학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니클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품에서 바꿔 쓴 건데, 이게 1900년에 만들어져서 2011년까지 유지가 됐던 학교인데, 이 학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뭡니까?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요. 근데 세상에 학교의 뒤뜰 마당에 57개가 넘는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신 가운데는 총 맞아가지고 머리가 뚫려 있는 시신의 애들이야. 다 애들. 10대 아이들. 10대 초반, 10대 중반 아이들이 총 맞아 찔려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고문의 흔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를 전역을 막 좀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플로리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 화이트헤드가 작가가 너무 분노를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근데 주로 많이 고문을 당하고 잔인하게 맞아서 죽은 아이들이 대다수가 흑인 아이들이 많이 맞아서 죽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이, 여기 나오면 에루드하고 터너가 이렇게 주인공인데, 여기나 에루드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히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아이예요. 비록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미국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았던, 미국 사회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있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가난한 흑인이지만 똑똑해서 대학교에서 뭡니까? 고등학생인데도 대학교 수업을 듣게 허가를 해줄 정도로 얘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머릿속에 끊임없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있죠. 킹 목사님의 생각을 뭡니까? 정말 그대로 따르려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의로움, 정의감도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냥 백인 경찰한테 뭡니까? 죄도 안 졌는데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이 교화소까지 강제로 끌려오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흑인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백인 경찰들이 그냥 처리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여기 나오는 커티스라는 아이는, 터너라는 아이는, 이 아이는 미국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강간과 대량 학살과 그 다음에 노예제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해서 미국 사회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아주 사카스틱해요. 아주 냉소적인데, 가장 친한 친구들인데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둘이. 교화소에서 만나게 되는, 니클 아카데미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둘이 친한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는 게 뭐냐면 뭡니까? 터너가 이유 없이 맞는 걸 뭡니까? 에르우드가 용감하게 거기에 항의를 합니다.
근데 항이라는데 정말 반초죽음을 당하죠. 반초죽음을 당하는데 거기가 이제 아웃백이라고 나오죠. 아웃백이 오지인데 얘들이 은어입니다. 우리 그 먹는 식당이 아웃백 있지? 아웃백이 오지잖아. 아무 사람 다 살지 않는 오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웃백은 그런 오지는 오지인데 뭐냐면 아이들을 끌고 가가지고 뭡니까? 거기서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인데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거기로 이제 에로드가 이제 그 반항했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거기서 뭡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이제 거의 뭡니까? 죽을 뻔한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 터너가 우연하게 얘들이 뭡니까? 그 학교가 그 니클 아카데미에 있는 백인들이 에르드가 하도 뭡니까? 올바른 소리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얘가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훌륭한 아이야. 근데 얘가 골칫거린 거야. 그리고 얘를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웃백들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우연하게 터너가 듣게 돼요. 듣게 돼서 에르드랑 뭡니까? 둘이 이제 도망을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탈출을 시도해서 터너는 이제 뭡니까? 터너는 살지만 에르드는 이제 죽게 돼요.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이 작품의 아이러니컬한 게 아이러니라기보다는 좀 참 미묘한 게 생존자는 누구냐면 에르드가 살아남아요.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에르드 죽었다고 했지. 커티스가 살아남고. 근데 커티스가 살아남는데 도망쳐가지고 살아남는데 자기는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데 자기가 에르드를 너무 존중하고 에르드처럼 살고 싶어서 이름을 살아나서 커티스란 이름을 버리고 에르드란 이름으로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에르드는 실제 에르드는 죽었지만 커티스가 에르드가 돼서 2010년대 이거 그겁니까? 조사가 들어갔을 때 에르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어릴 때 당했던 이거에 뭡니까? 말 한마디 없고 그냥 자기 그 뉴욕에서 그냥 비즈니스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게 조사위원회 꾸리니까 이제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언을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위원회 앞에서 이제 뭡니까? 고백을 하고 다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 나중에 교사가 되잖아. 교사가 되면 물론 우리나라 애들 책 별로 안 읽긴 하지만 정말 이 작품 있잖아. 니클보이즈라고 하는 작품은 꼭 한번 여러분 교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추천해주고 여러분들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물론 화이트헤드 작품은 참 전작도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전작 이걸로도 이제 퓰리처상을 받는데 2020년에. 근데 그 전에 2017년에 받았던 퓰리처상 받았던 작품도 아주 걸작입니다. 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하는 그 노예제 때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는 노예들을 도망 노예를 피신시켜주는 그런 그 언더그라운드라고 했어. 그거 했던 그 역사를 다루는 아주 근데 작품이 너무너무나 좋아. 문체가 기가 막히고 그 아주 뭡니까 훌륭한 작품을 쓰는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이 니클보이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읽기가 편할 거라고 봐요. 한번 꼭 읽어. 이명 끝나고 있잖아. 꼭 읽고 교사가 돼서 다시 강조하지만 아이들한테 이 작품을 꼭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 이거는 진짜 읽다가 책을 넘길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올해 임용에 이 작품이 나오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기뻤어요. 정말 좋은 작품 선택했다. 아주 좋은 그 작품을 선택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작품보다도 시적절한 그런 작품이 선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터너하고 이제 쭉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그 니클 아카데미에서 둘이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옛날 과거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맨 앞부분에 This is Outback 이렇게 나와 있죠. 터너가 말해요. 야, 근데 여기는 아웃백이야. 아웃백. 그러니까 아까 아웃백은 설명했지. 아웃백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데이스 때때로 가끔 그들이 말이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블랙보이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에 블랙보이 이런 게 나와 있다. 뭘 다루는 거다? 레이스를 다루는 거다. 그러면 이 작품은 레이스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가끔 때때로 그들이 대인은 당연히 앞에 대인은 그냥 일반 데이세이 할 때 대인은 일반 주어고 두 번째 대인은
백인 교사들이라든가 백인 그 니클 아카데미 운영하는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이 블랙보이를 데려다가 여기 데려온 다음에 그 아이를 샤클, 자 이거죠. 샤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발목 그 수갑을 채우는 거. 수갑은 손에 채우는 거. 발목에다 착고라고 하지. 착고 같은 거. 이게 샤클이죠. 샤클. 착고를 걔를 뭡니까? 채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저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세워놓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샤클로 채워서. 그런 다음에 arms spread out.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샤클 뭡니까? 사방을 이렇게 쫙 해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horse whip, 이건 우리 문학에 휩이라고 한다는 징글징글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야. 특히 미문학에서는 이 휩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 많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 노예제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휩이라고 하는 거. 고통의 상징이야. 이 휩이라고 하는 거는 채찍이잖아, 채찍. 휩. 자, 그래서 horse whip, 말을 채찍질하는 그 채찍으로 바로 뭐 한 거예요? 그 아이를 자꾸 꼼짝 못하게 해놓고 뭡니까?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 아이를 tear him up.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채찍으로 말 채찍은 어떻게 끝이 굉장히 뾰족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하면 살덩어리가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고문당하는 어떤 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지금 터너하고 에로드는 이런 소문을 들은 거지. 아, 여기 아웃백이 오면 아, 이렇게 고문하고 막 그런가 봐. 이런 식의 이제 두려움에 차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자 에로드는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에로드는 정의감이 넘치는 아이야. 에로드는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라고? 킹 목사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항상 얘는 그런 작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거는 어둠이 아니라 오직 빛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 킹 목사님의 얘기인데, 어둠을 몰아내는, 미국의 어둠이 뭡니까? 레이시즘이지.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레이시즘이라든가 이게 정말 어둠이잖아. 미국의 어둠 중에 어둠이지. 근데 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는 어둠이 몰아내는 게 아니라 빛이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빛은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어둠의 세력은 뭡니까? 항상 어둠으로 있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어둠을 없애려면 빛이 돼야 되는 빛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빛은 뭡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유색인종들이 바로 빛이 되는 거고, 그냥 저항하는 자가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는 어둠에 편승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빛이 있어요. 이 흑인의 뭡니까? 아픔이라든가 이런 게 공감하는 양심적인 백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적인 백인들을 항상 공격을 했어. 백인들이 소위 보수적인 백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선자라고 공격을 해서.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항상 진보적인 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반대편에서는 위선이라고 욕을 해요. 물론 그 중에 몇몇은 위선자도 있겠지. 하지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도우려고, 백인인데 왜 흑인 도우려고 하나? 그거 위선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공격이지. 하지만 지금 현실에도 뭡니까? 여전히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부자가 부자 편 들어야지 왜 약자 편 들어? 너 괜히 도덕적으로 우월감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킹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너무너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미국에서 유일하게 개인의 생일을 국경일로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킹 목사님밖에 없어. 1월 15일 국경일이야. 유일합니다. 조지 워싱턴의 생일도 국경일이 아니야. 오직 유일하게 딱 한 명이 그 국경일이야. 그게. 근데 39에 죽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살았을 것 같잖아.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그 양반이. 별로 암살당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어둠. 여기서 그러면 이 아이는 자, 어둠을 몰아내는 건 오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실천을 항상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고. 실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불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저항을 하고 그 안에서도 자기가 피해를 당하면서도 뭡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저항을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결국에 아까 말했죠. 결국에 죽게 되는데, 자,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때요? 바로 made to feast. 이해되지?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이 아이는 뭡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죠. 어째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뭡니까? cut himself라는 거 하던 말을 이제 멈추고, catch oneself는 갑자기 말을 멈추는 거야. 자, 두 주먹을 쥔 다음에 그다음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no white voice. 자, 톤이 보이지? 어떤 톤이겠어요?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슬프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 다 흑인 아이들만 이렇게 주로 당하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다음에. 또 화이트 하우스는 이건 터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작품에
화이트헤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헤드 작가가 터너와 에루드의 양면을 자기는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아니겠어? 터너는 어떤 면이라고 해서 미국에 대한 시니컬한, 미국이 희망이 없다. 미국은 망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지만 미국은 학살과 매사커, 대량 학살. 여러분, 미국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대량 학살해가지고 뭡니까? 그 당시 지금 살았으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구가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채 100만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많이 19세기 내내 학살을 했기 때문에 대량 학살과 그 다음에 슬레이버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온갖 못된 짓을 미국 백인들이 저질렀단 말이지. 그래서 터너는 일말의 미국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굉장히 sarcastic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에루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가 저항을 하고 하면 베러 소사이어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에루드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에루드의 측면과 자기가 터너의 측면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주장을 하는 걸 제가 읽었는데 타당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화이트하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화이트하우스, 즉 대인은 화이트하우스고, 화이트하우스는 당연히 get that integrate, 즉 인테그레이트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야? 인종 통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종 통합, 흑백 통합을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화이트하우스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은 인테그레이시라고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디스플레이스는 어디입니까? 니클 아카데미지. 남부에 있는 니클 아카데미. 이 남부는, 이곳은 세퍼레이트. 이해돼요? 세퍼레이트는 뭡니까? 인종 통합이 아니라 인종 차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지. 이게 1965년까지 전속에서 미국 남부에 가면 백인 화장실, 백인 레스트룸, 백인 레스토랑, 즉 심지어는 우리나라 60년대 유학 간 유학생들이 뭡니까? 남부에 가면 식당을 못 들어갔어. 유색인종이라고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바로 이런 식으로 세퍼레이트 시킨 거지. 다 학교도 따로 가고 다 이런 식으로. 감이 와? 이게 다 용어들이 뭡니까? 만만한 용어들이 아니야. 어? 자, 백악관은 이미 뭡니까? 그 당시에 1950년, 60년대 때 되면 흑백 통합을 막 학교로 뭡니까? 같이 다니게 하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더라?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지. 세퍼레이트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들은 너를 이 아웃백으로 데려온 거야. 그리고 그들은 너를 병원으로,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에르두가 다쳤는데 그럼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네.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가? 아웃백으로 데리고 온 거지. 더 뭡니까? 고문을 하는 거, 더 고통을 주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탈출했다라고 너를 잡고, 그리고 that's that. 그것뿐이야. 야, 희망 갖지 마. 이런 거. 야, 이게 본질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터너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 쭉쭉 이런저런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보시면 에르두가 이제 질문을 던지죠. What about their family? 자,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면 터너가 대답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에르두는 그래도 뭡니까? 기대와 희망이 있는 아이인 거야. 힘들어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터너가. 아니, yeah, how many boys, 야, 여기 있는 아이들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족이 있겠어? 라고 이제 톤이 어떤 톤이에요? 아주 시니컬한 톤이잖아. 이런 톤들이. 시니컬한 톤이죠. 그리고 어떤 패밀리, 아니,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소년들을 신경이나 쓸 것 같아, 그 가족이? 지금 무슨 가족이에요? 거의 해체되고 깨져버린 그런 가족들인 거지.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클래스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괜히 가난한 아주 뭡니까? 아주 가난한 빈민의 그런 가정이라는 걸 감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이 해체된 그런 집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Not everyone is you. 에루드, 모든 사람이 너 같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루드는 그래도 뭡니까? 가난해도 할머니가 이렇게 케어해주고 하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루드는. 그러니까 이제 터너가 냉소적으로, 야, 여기 있는 모든 애가 너 같지 않다니까? 라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터너는 got jealous. 바로 에루드의 그런 마더가 방문해가지고 뭡니까? 스낵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할 때 약간은 뭡니까? 부럽고 질투심도 이렇게 느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에서 하나, 둘, 밑에서 그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더 러 이렇게 나있는 거 찾았어요? 자, 거기 같이 봅시다. 법은 원띵인데 법은 이런 건데 법이라고 하는 거. 자, 뭐냐면 우리는 자,
You can march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인이 뭔지 알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석방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사인 이거 있잖아. 프랭카드 같은 그런 거. 사인을 막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바로 뭐 하는 거예요? change the law. 법을 바꿀 수는 있어. 만약에 뭐 한다고 한다면, 네가 convinced, 납득시키는 거지. 설득시키는 거. 누구를? white people. 백인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킨다면 법도 좀 바꿀 수 있고, 그래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탐파에서, 탐파는 지역이 그림이고, 터너는 봤어요. 누굴 봤어? 컬러지 키드들이 바로 뭡니까? 나이스 셔츠를 입고, 나이스 셔츠와 타이를, 자, 이런데 톤이 어때요? 터너가 얘들 바라볼 때 어떤 톤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시니컬한 톤으로 바라보는 거지. 대학 학생들이 있는데 얘들이 뭐 하고 있는 걸 봤어요. sit, 지각동사잖아. sit. 앉아있는 거, 어디 앉아있는 거 봤어요. 울워스란 지역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터너는 뭐 했어야 돼? 지금 뭡니까? 지금 이제 터너가 지금 여기에 교화소에 오기 전에 지금 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는 had to work, 일을 해야만 해서. 그래서 뭡니까? 그는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들은 아웃 바깥에 있어서 뭐 하면서 프로테스트, 저항하면서, 즉 대인은 누구겠어요? 컬리지 보이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들은 즉 자기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유조차, 살기 위해서 그런 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자, 다음 문장 가시기 바랍니다. 터너는 didn't have the money. 자, 거기서 먹을 뭡니까? 카운터 있잖아요. 카운터 식당이나 뭐 이런 거겠지. 그 먹을 수 있는 그 돈도 없었어. 어떤 방식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you can change the law. 법은 바꿀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뭐는 바꿀 수 없다. You cannot change people. 자, 이 중요한 주제의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지. 법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는 할 수 없다? 사람은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어떻게 자기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대우하고 대하는지를 바꾸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법으로는 인종차별 없었어.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바꿀 수 있어? 흑인들을 뭡니까? 노예로 바라보던 그런 생각, 자기보다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바뀝니까? 쉽게 바뀌어? 잘 안 바뀌지? 우리나라 나이 든 양반들 있잖아. 지금도 70대, 80대들은 흑인들 보고 껌둥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 덜 떨어진 양반들이 있다고. 무덤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간접 질문을 던지는 거야. 과연 우리는 동남아 사람 보면 여러분들 어때? 한국에 와 있는 많은 동남아 노동자들이 있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동등하게 대합니까? 동등하게 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물며 백인들이 우리 유색인종 에이시안이라든가 흑인 봤을 때 어떻겠어, 걔들이. 그래서 컬처나 학습된 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중요해. 이때 철저하게 뭡니까? 시민교육을 시켜야 돼. 수능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제대로 된 글로벌 사회에서,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에서 인간과 인간의 1대1이랑 똑같은 동등한 관계라고 하는 걸 정말 근본적으로 배우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뭡니까? 만만찮게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야. 저는 무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배우면 또 바뀝니다. 사람 배우는 만큼 바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법은 세그리게이션 없애고 인테그레이션 하게 했지만 실제 잘 작동이 된다, 되지 않는다.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지. 고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니클이라고 하는 거 바로 니클 아카데미를 받는 거겠죠. 이 학교. 니클 아카데미는 정말 지옥처럼 레이시스트야. 자,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그리고 Harper people who work here. 즉, here는 니클 아카데미죠. 니클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옷을 입는데 like 누구처럼 읽어? 더 클란. 클로 하나도 안 주잖아. 주석 주지 않지. 클란이 뭡니까? KKK가 클란이야. KKK. 악명 높은 인종차별주의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뭡니까? 말 타고 하얀 두건 쓴 애들 있지. 뭐 꼭대기 이렇게 생긴 거.
그 십자가 메고 다니고. 안타깝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라는 거지. 걔들이 바로 남북 근본 기독교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남북 근본주의 기독교 신자들이야. 걔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얘기, 그 유명한 얘기. 노아가 세 아들이 있는데 노아가 뻘거벗고 자는데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막내가 아버지는 뻘거벗고 잔다고 뭐라고 했다고. 노아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너는 네 형의 영원한 저주, 네 후손들이 네 형의 노예가 될 거라고 저주를 내린다고. 이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미국 남부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노예제를 합리화를 했어요. 지금 지난 수백 년 동안. 이거 말이 돼? 여러분들 구약이라고 하는 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야. 그들의 히스토리일 뿐이야. 상당히 많은 부분은 픽션이야. 픽션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실제 있던 것도 아니고. 그걸 문자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개신교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 근본주의예요. 그래서 저 모양 저 꼴인 거야, 여러분들. 기독교 근본주의로 빠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대형교회로 빠지게 되고 비즈니스로 빠지게 돼. 왜? 신이 나한테 축복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형교회 한다고. 미친놈들이지, 여러분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 크리스찬들 있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액션과 말씀을 따라야지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미국의 남부 이 클란들이 바로 어떤 애들이다? 크리스찬들이야. 크리스찬들. 통탄할 일이지. 예수님이 뭡니까? 무덤에서 뛰쳐나올 일이지. 자, 이들이 옷을 뭐처럼 입고 있다? KK처럼 입고 있다. 즉 다른 말로 극단적 인종차별주의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위키드니스,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더라?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얘기죠, 사실은. 밑에 두 번째 줄에 위키드니스, 사악함이 went deeper, 바로 스킨 컬러보다도 더 깊이 스며든다. 야, 얼마나 여러분들 같은 백인이라도 차마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차마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뭡니까? 나무에다 걸어놓고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그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같은 인간인데. 근데 이런 사악함을 가진 사람들은 한다라는 거지. 그런 못된 짓을 한다라는 거지. 이게. 자, 그건 스펜서일 수도 있고요. 스펜서. 거기 뭡니까? 아주 잔인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 봅시다. 코멘터리를 가시기 바래요. 터너에 따르면 컬리지 스튜던트들은 프로테스트예요. 저항을 해. 왜? 옳도 바꾸기 위해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너무 평이하게 쉽게 냈어요. 문제는 아주 너무 평이하게 쉽게 냈는데, 자, 뭐를? 빈칸을 바꾸기 위해서. So that. 그래서 바꿔서 뭐 할 수 있게. 모든 사람이 have the right.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는 권리. 오러스에 있는 런치 카운터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권리. 흑인들은 거기 못 먹었으니까. 돈도 없지만 차별해서도 못 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that doesn't matter.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아이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cannot afford them. 만약에 뭡니까? 흑백 차별, 자, 이런 거지. 흑인 가는 데 따로 있고 백인 가는 데 따로 있었어. 그런데 타우너 같은 아이는 이게 인테그레이션 됐다 하더라도 뭐가 없어? 돈이 없는 거지. 이 부분에 제가 아까 말했던 레이스와 지금 클래스가 동시에 같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뭡니까? 어쨌든 간에 들어갈 수 있어도 내가 돈이 없으면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자, his overall point. 자, 터너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전체적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됐냐인데 뭐더라? 학생들의 노력은 바로 바꿀 수는 없다. 뭐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비헤이브하는 방식들은 즉 정리합시다. 뭐는 바꿀 수 있어도, 아까 봤지? 법은 바꿀 수 있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바꿀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따라 빈칸에 들어갈 거는 러죠. 법이 들어가겠어요. 자, 5번을 가시기 바랍니다. 5번. 자, 이 시는 뭡니까? 쉬워요. 아까 소설보다는 번역하는 거 훨씬 쉬워. 독해도 훨씬 쉬운 작품인데 곧장 코멘터리 먼저 보시기 바래요. 코멘터리.
또 포에릭 페르소나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포에릭 페르소나. 이 포에릭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처음 썼는데 작품에서 그 뭡니까? 쉽게 말하면 스피커야 화자.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자. 화자의 어머니가 엔카운터, 딜레마에 엔카운터, 직면을 했어요. 뭐 하는 동안에 그래요? 디베이팅 하는 거야. 뭐를 디베이팅 합니까? 뭐를 어떤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어요. whether to sell, 바로 그들의 월러트리를 팔아야 되는지 또는 whether or not이잖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팔지 않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나무를 파는 거는 바로 뭐 하게 돼요? 사실은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지문의 선택은 다 좋은데 약간 뭡니까? 너무 평이하게 냈어. 이런 부분들은. 근데 자, eliminate, 없애는 거죠. 바로 ever present danger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convenience를 바로 앞부분에 자, 그럼 여기 읽었어. 그러면 이 나무는 뭘 주고 있는 거야? 지금 뭔가 danger도 있을 수 있고 inconvenience도 이 나무가 주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또한 동시에 뭡니까? 게다가 바로 뭐 해주는 거예요? 나무를 팔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험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financially 어느 정도 도움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걸까? 이 나무는 그러면 어떤 나무일까? 작은 나무일까? 큰 나무일까? 굉장히 큰 나무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나무를 팔면 디프나 모기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보니까 모기지는 집을 살 때 뭡니까? 저당,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라고 하나? 주택 뭐라고 하지 그거? 집 사고 돈 빌리는 거 뭐라고 하지? 갑자기 표현이 생각 안 난다. 주택담보대출. 그 모기지야.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자, 어쨌든 이런 데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이 나무는 보통 코딱지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나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but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뭡니까? 그 나무를 치워버린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고 create 빈칸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뭐처럼 느껴지겠어요? like a betrayal, 바로 배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배반한 것처럼 누구를? 그 family heritage. 자,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 글에는 뭡니까? family heritage 나오는 거 보니까 조상이라던가 이런 나보다 위에 있었던 선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family heritage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둘러싸고, 자, 우리는 시는 읽지 않았어요. 근데 코멘터리만 봐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지. 핵심적인 갈등이 뭡니까? 뭐를 둘러싼 갈등이에요? 월러트리를 팔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얘기지. 그러면 팔아야 된다는 쪽은 찬성하는 내용은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좀, 파이낸셜 버든도 좀 줄일 수 있고, 돈도 좀 되고, 이게 찬성의 생각이고, 반대는 뭡니까? 팔았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상에 대한 배신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빈칸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자, 시를 같이 봅시다. My mother and I. 자, 나의 어머니와 나는 디베이트. 자, 디베이트에 뭘 해야 돼? 밑줄을 가야 되는 거지. 왜? 코멘터리에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럼 빨리 체크하는 거야. 디베이트 했는데 바로 보면 그 디베이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팔아야 되는지 뭐를? The black walnut tree.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왜 밑줄 그어야 돼? 이게 어디 있었어? 이게 어디 있었어요? 시 안에 트리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 없었어? 코멘터리에 없었어? 아까 우리 안 봤나? 봤잖아. 더 remove the tree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트리는 뭡니까? 무슨 트리야? The black, 검정색의 호두나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월러 트리라고 하는 거. 이해됐어요? 그럼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지. 코멘터리에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그치? 자, 그럼 당연히 체크해야 놔야 되는 거죠. 자, 누구한테 팔 수 있었어요? 자, 팔아야 되는지 아닌지 논쟁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넘보면은 목재업자들한테 팔아야 되는지. 그래서 팔면 뭐 할 수 있어요? pay up, 갚을 수 있어. 누구를, 뭐를 갚아요? pay up는 갚는 거잖아. 뭘 갚는 거예요? 또 모기지. 아까 얘기했지. 모기지라고 하면 주택 사고 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자. 또한 likely, 또한 뭐 할 확률이 높아요? 또한 어떤 게 가능해? likely,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뭡니까? 폭풍이 불어가지고 어쨌든 뭐 폭풍이 이렇게 오면 그럼 뭐 하게 돼? turn down, 잘라내버리는 거죠. 뭐를? it이 가리킨 게 뭡니까? it이 가리킨 게 뭐야? 원로추리밖에 될 게 없잖아. 왜? 바우는 나무의 가지겠지. 그러니까 it가 나무겠지. 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내서 그래서 뭡니까? 뭐 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smashing the house. 즉 우리 그러면 자 나무의 사이즈가 얼마인 거야? 아마 정말 이거 한 서너 배 정도 엄청나게 큰 나무겠지. 그러니까 큰 나무가 뭐 폭풍이 와가지고 뭡니까? 딱 뭡니까? 그 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나무의 가지를 딱 내려치면 가지가 집을 막 때려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큰 가지가 있는 그런 나무인 거지. 근데 이거는 실제 그랬단 얘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가능성. 이게 커멘터리는 바로 데인저러스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집을 집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we talked 천천히 얘기하죠. two women이 누구예요? mother와 나지. 엄마와 나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trying 뭐에 연결되는 거야? trying to 부정사가 나오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 바로 묶어버리면 되겠지. 문장 구조 관계없지.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difficult time이니까 자, difficult time 설명하세요. 뭐가 difficult time이야? 주모, 뭐가 difficult time이야? financially difficult time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란 뜻이에요. 시험 나오면 그렇게 내진 않았지만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 자, difficult time이야. 힘든 시절이에요. 지금 힘든 시절,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뭡니까? 우리는 천천히 말하면서 천천히 we talk slowly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현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면서 뭡니까? 천천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쭉쭉.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뭡니까? 그 이파리가 어떻고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나무의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한 걸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야? 주목. 여기까지는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 거야? 셀, 파는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무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파리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별로 좋지 않고 뭐 이런 얘기 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톤이 바뀌지. 어디서 바뀝니까? 벗어서 바뀌지. 갑자기 something, 뭔가 돈보다 더 브라이트한, 더 밝은 something이 바로 우리의 피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아유, 멋진 표현입니다. 블러드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보통으로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뭔가 돈보다 더 밝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러면 되는데 블러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 우리 커멘터리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 헤리티지지. 헤리티지 결국 뭐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블러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 블러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지. 자, 우리의 피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거는 돈보다 더 방장이는 뭔가다 이 말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바로 어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는 쪽보다는 팔지 않는 쪽에 이제 기울기가 기울어져 가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어디를 이제 쭉 내려오시냐면 거기에서 블러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줄부터 봅시다. That night.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어요. That night I dream. 찾았어요? 나는 꿈을 꿨어요. 누굴 꿈을 꿨어? My father가 아니라 father 즈입니다. 이게 헤리티지지, 헤리티지. 나의 조상들, 나의 아버지들의 꿈을 꿨어요. 즉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조상들의 꿈을 꿨어요. 이 조상들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보히미아, 이 체코입니다. 체코 땅에 체코 서부를 보히미아라고 하거든. 이 사람들이 하도 뭡니까 열정적이고 해가지고 보히미아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히미아냐고 하는 거지. 자, 보헤미아, 즉 체코 지방에서 이렇게 이민을 왔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조상들을 대한 꿈을 꿨는데 바로 우리 my father들은 내 조상들은 뭘 했던 분들이에요? feel A with B 또 나왔지 이거 feel 채우는 거 뭘 채웠어요? 푸른 들판을 저 프레시하고요 제너러스한 오하이오. 아하, 지역이 어느 지역이야? 오하이오 주네. 오하이오의 푸르고 그리고 저 제너러스한 그런 땅에다가 그 푸른 땅에다가 뭘 채웠어? 우리 조상들은 leaves, vines, 나무 이파리들이라든가 그다음 포도 넝쿨이라든가 그다음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채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얘기지. 살아계실 때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나마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지.
자, what my mother와 내가 우리 둘이 알던 것은 바로 됐냐는데 바로 어떤 거야? 우리도 바로 뭐야? 우리가 크롤 기어다니는 거예요. 뭘 갖고? shame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목. 지금 판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걸 팔면 우리 조상님들이 이게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수백 년 내려왔던 그런 건데 이 판다라는 건 결국 누굴 파는 겁니까? 우리 조상의 정신을 파는 거고 우리 조상의 마음을 다 팔아버리는 거지. 이 생각을 하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팔려고 했던 마음이 shame,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지. 부끄러움이.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엄마와 나는 기어다녔다는 얘기 이해되죠? 너무 창피한, 실제 기어다녔다는 것보다는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거지.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어디 속으로 이렇게 기어다닌 거예요? emptiness, 실제가 아니라 이건 상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 엄마와 내가 만들었던 emptiness, 그 공허함, 아주 비어있는 공간. 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우리 살다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특히 실존주의나 이런 데서는 뭡니까? 미닝풀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속에 산다? emptiness에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비어있는 데 사는 거야. 비어있는. 즉 emptiness라고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가끔 어떨 때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았어? 가슴이 뻥 뚫려져 있는 느낌. 가슴이 좀 너무 뭐라고 할까? 비어있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지.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속에 emptiness를 느끼지. 그런 emptiness야. 근데 이게 emptiness가 재밌는 거 동시에 만약에 나무를 잘라버려.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emptiness지. 나무가 사라진 뒤에는 emptiness만 남는 거지. 그런 이중적 의미로 동시에 주고 있는다. 멋집니다. 이런 표현들은.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emptiness는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백야드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의 백야드에 뒷뜰에다가 우리는 뭘 심어놨어? 지금 emptiness를 심어놓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기어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클루가 되는 부분이지. 따로 뭘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We made를 뭐로 패러프레이즈한 거예요? 코멘터리 다시 가세요. 만약에 우리가 나무를 비워버리면 그 자리 텅 비어져 있지. 비어져 있는 자리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made 대신에 create를 쓴 거잖아. 따라 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emptiness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So,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지. 두 번째 문제. 밑줄 친 부분 의미 설명하는 거. So, 그래서 자, so 체크하시고. so가 뭡니까?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so,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The flag walnut tree가 swings.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설명하세요. flag walnut tree가 swings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팔았다 안 팔았다? 잠깐 여러분 팔았다는 얘기는 나무를 좀 팔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무를 베어냈다는 얘기잖아. 베어내야 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어내면 거기 뭐만 남아? emptiness만 남아.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그 emptiness는 내 마음의 emptiness를 또한 동시에 만드는 거지. 창피함의 emptiness를. 근데 스윙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무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지. 안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그 플래그 월러처리는 안 팔았기 때문에 스윙 바로 어나더 2여 동안에 움직였고 어디 속에서 움직여요? 태양 속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leaping wind 바람 속에서 이 펄쩍펄쩍 뛰는 바람 속에서 움직이고 즉 자연과 더불어서 지금 나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자연 속에서. 만약에 나무가 잘렸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잘렸다는 얘기는 자연을 뭐 한 겁니까? 훼손하고 파괴한 거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은 emptiness만 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자기 조상과 뭐를 지금 등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이처지. 이게 전형적인 메리 올리버의 시적 특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플래그 월러 트리는 바로 뭐에? 네이처지. 나무니까 네이처지. 네이처라고 하는 것과 지금 자기 조상과 헤리티지와 연결을 시키고 따라서 네이처를 잘라내면 생명이 없어지지. 나무를 자르면 나무가 죽어버리잖아. 마찬가지로 나무를 자르면 뭐도 죽는다. 자기의 헤리티지도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그 없어진 자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만 남게 된다? 공허함만 남게 되고 의미가 하나, 공허함이라고 하는 건 의미 없는 삶이란 뜻이야. 의미 없는 emptiness만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행히
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대로 옵니까? 선도 태양도 있고요. 바람도 있고요. 자연이지 다.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파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운딩 펄펄 뛰는 땅콩. 자, 바운딩 이런 표현 참 재밌네요. 프로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맺었다가 열매가 떨어지고 탕탕 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데 풍부한이라는 의미도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선과 웬즈와 리브즈와 프루트가 이렇게 열려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뭡니까? 포지티브지. 그런데 months after months. 근데 months after months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기지 페이먼트를 얼마에 한 번씩 내는 거야? months. 한 달에 한 번씩 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year after year가 아니잖아. year after year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모기지를 내는 거지만 이거 months after months니까 매달마다 뭐가 돌아온다? 모기지를 페이업 해야 되는 매달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휩 크랙. 자, 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징글징글하게 많이 등장하는데 휩 크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크랙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휩 크랙은 그냥 채찍질이야. 채찍질로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모기지의 채찍질이 이해됐어? 모기지의 채찍질. 전형적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아까 본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있었지? 어떤 거? 해마다 계속 지금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다루는 게 뭐야? 메타포에서 나오는 거 있었지? 어떤 거 다뤘어? 에밀리 디킨슨의 The Wrinkles of the Road. 길의 주름살이라고 하는 게 있지. 똑같잖아. 모기지의 채찍이지. 주모, 모기지가 여러분들 뭡니까? 모기지가 채찍이야? 아니지. 채찍은 뭐가 채찍질하는 거야? 말 그대로 채찍이 채찍질하는 거야. 휩크랙이라고 하는 채찍질이란 말이야. 채찍이 채찍을 가지고 홀스 휩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지. 홀스 휩, 말 채찍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채찍질하는 거지. 그럼 채찍질하면 기분 좋아? 어떤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뭡니까? 네거티브지. 네거티브인데 채찍질이니까 익스트림리 네거티브한 거지. 고통스러운 거잖아. 즉 채찍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뭡니까? 고통을 주는 거잖아. 근데 모기지의 채찍질이니까 뭐가 고통을 준다? 그렇지. 주택담은 모기지가 너무나 모기지를 갚아야 되는 이 부담이 너무너무나 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답을 쓰셔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아까 저게 뭡니까? The wrinkles, 주름살, wrinkles of the road 할 때 뭐야? 길이 뭡니까? 주름살이 졌다는 얘기는 길이 어떻게 된 거다? 길이 패여 있는 걸 얘기를 하듯이. 이해됐어요? 이것도 모기지의 휩크랙이라고 하는 건 모기지가 돈을 갚는 것이 보통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너무너무나 쉽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채찍만큼이나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에 조상이 물려준 나무 소중함을 알아. 몰락해서 당연히 알지. 알매도 불구하고 엄마하고 나가 뭘 고민한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할 정도로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삶의 뭡니까? 고통을 부여하는 그런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답을 쓰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강한 고통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모기지와 연결시켜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전형적인 바로 뭐다? 메타포의 문제가 되겠어요. 모기지를 채찍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 모기지를 채찍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뭡니까? 이런 식의 유형의 메타포의 문제가 매년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 이론이 튼튼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 이론이 튼튼하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쓰려면 답이 잘 써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연습을 하시고 기본 이론에 충실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형 3번으로 가시기 바라요. 자, 커멘터리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커멘터리. 여러분 실제 시험 볼 때는 항상 커멘터리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럼 굉장히 많은 정보가 커멘터리에 있기 때문에. 자, 오스카와 히스 파더. 그러면 캐릭터에 누가 등장하겠어요? 오스카가 있겠고요. 히스 파더가 있겠지. 나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밑줄을 그어놓고 찾으면 되는 거야. 그거를. 근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더 읽어보면 찾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오스카의 아버지는 쉐어했어요. 공유했어. 똑같은 경험인데. 자, 그러면 the same experience가 뭔지는
우리한테 아직 설명 안 했지. 그럼 다음에 당연히 설명이 나오겠지. 어떤 경험인지 봅시다. 나와 아버지는, 오스카와 아버지는 뭐 하려고 트라이 했어요? 빈칸에 조인하려고, 참가하려고,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여기 참여하는 거는 which 아마도 could have help니까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과거에 이렇게 했었을 텐데 이런 말이지.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었을 텐데 이 말이지. 바로 도왔을 텐데 그들이 뭐 하는 거를 풀타임 인플로이먼트,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도움이, 풀타임 인플로이먼트 정규직이잖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됐었을 텐데 근데 여기 참가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둘 다 어떻게 됐어요? rejected, 거부 당했다는 얘기야. 둘 다 거부를 당했어요. therefore, 따라서 어떻더라? when 오스카가 바로 뭘 알게 됐을 때, 뭘 발견했을 때, the lockout을 발견했을 때, lockout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단어니까 뭡니까? 드라마 가세요. 본문에 lockout 나와 있지? 거기 나와 있지? lockout.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은. lockout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lockout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뭐야? lockout 워커즈까지 하면 쉽게 말하면 파업 같은 거 해서 자리를 비운 뭡니까? 노동자들이야. 그러면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노동자들을 들어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locked out workers라고 하는 거야. 워커즈.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파업이 작품에 등장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자, 그러면 어쨌든 락아웃을 발견을 했을 때 그는 consider 뭘 생각했어요? quitting 멈추는 거. 지금 현재의 포지션 일을 멈추고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더 높은 샐러리를 즉 올스테드라고 자 올스테드 몇 줄? 그러면 이건 작품 안에 등장하겠지. 그럼 뭡니까? 올스테드에서 샐러리 받는다는 얘기는 올스테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용하는 어떤 공장이라던가 그런 장소겠지. 그러니까 샐러리를 주겠지. 거기에서 일하는 공간이니까. 자, 더 높은 샐러리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잡을 멈추려고 고민 중이야. 왜? 락아웃이 생겼으니까. 즉 파업을 해가지고 떠난 노동자 자리를 자기가 뭐 하려고? 채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하이어 샐러리를 받게 되면 결국 얘가 꿈꾸는 바로 뭐를 리얼라이즈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형광펜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단골 문제입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개념은. However, 그러나 스타는 어때요? 자, 이 스탠. 그러면 캐릭터 몇 명이야? 이 사람 몇 번째야? 세 번째지? 아버지는 아닐 거 아니야. 아버지라면 그냥 뭡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오스카스 파더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스탄이 나오니까 스탄은 아버지는 아니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스탄은 그런데 try to 뭐 하려고 해요? dissuade. 재밌는 단어죠. persuade 반대지. persuade는 설득해서 뭐뭐 하게 만드는 거고 dissuade는 설득해서 뭐뭐 못하게 만드는 거지. 오스카를 설득하려고 해요. 설득해서 뭘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바로 뭐를? 더 락아웃 대신에 잡을 잡는 걸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뭐 함으로써 이렇게 뭡니까?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합니까? 디슈에이드가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거야. 뭐를? 그에게 워닝, 경고함으로써 뭘 경고하는 거예요? danger, 뭐에 대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야, 그거 파업하는 자리 너 들어갔다가는 너 그거 좋지 않아. 너 적들이 많이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에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죠. 자, 커멘터리만 봐서는 여러분들 사실 만만치 않지, 내용 이해하기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읽고 부족한 부분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작품을 읽으면서 채워 나가면 되는 거야. 그거를. 자, 그러면 첫 번째 오스카의 대사를 쭉 한번 봅시다. 자, 오스카의 첫 번째 대사. They were hiring. 자, 아니 그들이 지금 하이어링 하고 있었어요. 뭐를? 파타임 템포. 템포 설명 나와 있죠? 주석이 주어져 있지? 템포러리 워커. 즉 임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임시 노동자들 하이어링 하고 있고 to replace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대체하다라는 거죠. 누굴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locked out worker. locked out은 바로 파업에 참가한 워커들 생각하시면 돼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
파업을 참가한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지금 임시 노동자들을 지금 하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바로 뭐야? 커플 오브 아워를 픽업 선택할 수 있고 아침에 그러다가 아마도 뭐 풀 시프트, 풀 시프트가 바로 뭡니까? 풀타임 임플로이먼트. 자, 이런 거지. 얘 생각에는 처음에는 뭐 그냥 지금 템포러리 구하니까 하다 보면 내가 또 일 잘하면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지. 일 잘하면 나를 풀타임으로 쓸 수도 있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희망사항이지 이건. 희망사항.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오스카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침에만 몇 시간 일하다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좀 풀타임도 내가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탄이 경고하고 있지. 뭐라고? 조심해라. 조심해. 그러니까 오스카가 왜 조심해야 되는데 왜요? 왜? 그러니까 스탄이 왜? 왜라고? 허허 이거지. 톤이 이거지. 왜? 해놓고 느낌표가 있잖아. 왜? 허허 이거 전형적 이런 톤이지.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런 식의 톤이 깔려져 있는 거지. 이모션이 지금 감정이 말이야. running high 지금 고조되고 있어.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 사람들의 감정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갱신범대가 넘치진 않지만 막 계속 끌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게 바로 이유야. 사람들이 감정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아. 감정이 고조되고 있어. 그러니까 오스카가 뭐요? 별로 뭡니까? 스탄 얘기한 거에 대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지요. 왜요? 근데 they are offering $11 an hour. 한 시간에 11달러를 오퍼링 하거든요. 주목. 근데 11달러 많은 돈이야, 적은 돈이야? 주목. 많은 돈이야, 적은 돈이야? 여러분, 내가 항상 그 일반 영어 때 했던 거 있지? 100만 원 많은 돈이야, 적은 돈이야? 알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as 구문 사용한다. as 구문 사용한다고 했지.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11달러 많은 돈이야, 적은 돈이야? 많은 돈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윗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지. 이 11달러 잡을 얻고 싶다는 얘기는 뭡니까? 11달러는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많은 돈인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스탠이 뭐라고요? 아이는 나도 알아. 11달러, 나도 안다는 말은 뭡니까? 11달러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 자체로는 뭐 나쁘지 않은 돈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지. 나도 알아. 근데 뭐 네가 있는 자리에서 본다면 뭐 괜찮은 거지. 괜찮아 보여. 하지만 that $11는 바로 is gonna come out of 뭐로부터 나오는 돈이다. come out라고 하는 거 out of자. out of. 자, out of 뭐로부터 나오는 거야? The pocket, a lot of good people. 이 부분이 굉장히 ambiguous한 부분인데 추론은 가능합니다. 야, 네가 받는 11달러는 저 진짜 좋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때 대의가 굉장히 많지. 우리도 여러분들 자, 뭐 우리 개인적인 대화할 때 그거 거시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 뭡니까?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앞에서 말하는 대의는 자, 오스카가 $11를 제공한다 할 때 대의는 누굽니까? 맨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대의지. 이 대의는 바로 누구야? 공장이야. 회사야. 회사. 그런데 자, 스탄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대사의 대의는 누굽니까? 대의는 누구야? 파업 노동자들이지. 파업 노동자들. 자, 미국 사회든 영국 사회든 한국 사회든 마찬가지인데 가장 뭡니까? 인간 취급받지 않는 존재들이 몇이 있어요. 인간 취급받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미국 역사에서 영국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미국 역사 가장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동료들이 파업했는데 파업 자리를 뭡니까? 파업하는 동안에 일하는 노동자들 있지. 이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뭡니까? 스캡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파업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파업을 하는데 그 파업의 빈자리를 딴 데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와서 채워주는 거 있지. 이것도 뭡니까? 인간 쓰레기라고 불렸어요. 가비지라고 불렸어. 그냥 가비지. 이런 거야. 바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11라고 하는 건 바로 회사가 뭡니까? 얘한테 그 오스카한테 일을 주면 $11는 원래 누구한테 가야 될 돈이야?
파업 노동자들한테 원래 가야 될 돈이잖아. 근데 그들은 뭡니까?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도 파업하니까 안 줬지. 안 주니까 그 안 준 돈 가지고 얘가 대신 일해서 얘가 받는 거지.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파업 노동자들은 인간 쓰레기라고 보는 거지. 그 얘기 이제 좀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얘한테 너 보복당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참고로 세계 최초에 여러분들 우리 9월 달에 노동절이라고 하는 날 휴일이잖아. 여러분들 교사가 돼도 노동절이 이제 휴일일 텐데 노동절이 전 세계 처음으로 나온 게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에요. 어딜까? 미국이야. 미국이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노동운동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렬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 죽기도 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적대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여러분들 너희들도 다 노동자들 될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들도 다 노동자들이야. 나중에 교사 노동자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착각들을 해요. 나는 달라 이렇게. 그건 착각이야. 착각. 임금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들이야. 교사라고 별거 있어. 교수라고 별거 있어. 다 임금 받잖아. 잘리면 뭡니까? 교수든 교사든 잘리면 뭐야?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내 자본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다 노동자들이야.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냥 어이가 없을 정도로 뭡니까? 배타적이야. 자기 얼굴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만큼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교육이 무섭고 언론이 무섭고 방송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은 나와도 노조원 막내 아들은 안 나오잖아.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풍토가 한국 사회에 너무 만연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이야. 미국. 그나마 미국은 좀 나아요. 오바마라든가 바이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노조를 끊임없이 가입시키려고 하고 노력을 하잖아. 참고로 민주주의의 역사 발전은 뭡니까? 노동조합과 그대로 똑같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있잖아. 대다수가 노동자들이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노동자들이 싸워서 그나마 성취된 게 현재의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싸운 거 일반인들이 싸운 게 아니야. 노동자들이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뭡니까? 8시간 노동제 미국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얻어낸 거예요. 그걸 20세기 때. 그것이 전 세계 뭡니까? 보편화가 된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다들 착각해. 나는 자본가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자본가 될 사람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누가 존중을 합니까? 그걸 내가 얘기했잖아. 개, 돼지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개, 돼지를 존중을 합니까? 그거. 자, 어쨌든 내용이 이제 좀 이해됐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자, 그 다음 오스카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오스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Well,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Well, 그거에 대한 유감이에요. 그건 뭐 유감인데,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 이 부분이 뭐 다완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I've been trying to 하는 거 뭡니까? 얘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have been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뭡니까? 어떻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애입니다. 오스카가 나는 get into the union. 그 노조에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that union. 노조에 가입하려고 나는 계속 2년이나 나는 노력했어요. 나는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each time 뭐 할 때마다 내가 그들 중에 누구한테 요구할 때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어요. but 뭐만 제외하고는 푸시백 이거지. 야, 나 너 가. 푸시백 이러 젖히는 거지. 이해됐어? 이거 빼놓고 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즉 내가 accept 됐다 못 됐다. 즉 노조에 의해서 나는 뭐 했다. 소외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지금 노조가 파업한다고 해서 내가 노조를 도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 노조원 대신에 내가 11달러 임금 받는 게 뭐가 잘못이냔 말이에요. 라는 게 이 아이의 항변이 되는 거지. 나름 일리가 있지. 노조도 잘못했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나온 오스카는 치카노예요. 멕시칸계입니다. 멕시칸계. 그리고 백인 노조가 이 아이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작품을 보면. 그래서 이 작품은 철저하게 클래스의 문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레이스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작품이. 그러면 커멘터리 빈칸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니언이 돼야 되는 거지. 노조 유니언이 돼야 됩니다. 유니언.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줄 부분 보려면 같이 봅시다. 밑줄 친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니 그래. 근데 you want my opinion? 내가 좀 한마디 할까? 내가 한마디 해도 돼? 뭐 그러니까 아이고 do I have a choice? 아이고 말할 거면서 말하세요 이 말이지. 말하세요. 말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 딱 잘라 스탠이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Don't do it. 뭐 하지 마라. 그 일자리 잡지 마라. 아주 단언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스카가 뭐라고 합니까? 데스 옆에 아이고 아저씨 생각일 뿐이죠. 뭐 당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은 나에게 $3 more.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원래 임금은 시간당 얼마를 받았어요? $8를 받았던 거지. 왜? 3달러 더 하니까 지금 뭐 몇 달러? 11달러니까 11달러에 3달러 빼면 원래는 8달러인데 3달러를 더 주는 거지. 이해됐어? 잠깐 이해돼? 이 부분에 11달러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8달러니까 3달러를 더 줬으니까 11달러가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3달러란 말, 3달러 강조하고 있죠.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큰 돈이에요. 나는 정말 큰 돈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오퍼링, 회사입니다. 오퍼링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하이스쿨 졸업한 뒤에 받았던 것보다 가장 내가 건드렸던 것보다 최고의 임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so you. 자, 근데 나는 뭐 그렇게 말해도 나는 I'm not afraid. 난 두렵지 않아요. cross the line. 자, 이게 문제죠. cross the line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을, 우리말도 그런 거지. 선을 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선을 넘는다는 게 바로 뭡니까?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제안하는 11달러 받아들이면서 노조원이 쫓겨난 자리를 대체 리플레이스 하러 일하러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사실은 뭐 좀 항상 슬픈 일이긴 해요.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죠. 항상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데. 자, 거기 보자. 오스카의 마지막 대사 보시기 바랍니다. 오스카의 마지막 대사에서 오스카의 마지막 대사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but 여기 나와 있는 번 but. 아니야, 좀 더 보자, 여러분들. 거기 My father 나온 데부터 보자. 그러면 오스카의 마지막 대사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맨 끝에 my가 등장하지. my father. 자, 거기 같이 봅시다. my father. 자, 내 아버지는 바로 뭐예요? 올스테드와 같은 공장에서 바닥을 쓸었어요. 청소부로 일했나 봐. 청소부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아버지에게 유니온 카드, 즉 유니온 카드를 한 장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노조에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 부분에서도 다시 뭡니까? 답이 유니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유니온이라는 거. 그러나 아버지는 뭐였어요? 매일매일 4시에 일어나서 아침 4시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더 스틸 팩토리. 자, 그럼 올스테드는 어떤 회사입니까? 포항제철 이런 것은 철광회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스틸 컴퍼니. 철광회사에서 아버지는 좌합을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방식이니까 아메리칸 웨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했어? 석세스, 성공할 수 있고. 미국에 잠깐 아메리칸 드림은 간단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은 도덕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에 항상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야. 다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에 뭐가 배제가 돼 있다? 도덕성, 모랄리티가 배제가 돼 있어. 오직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석세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못된 짓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문학 작품에서는 뭡니까? 그레이트 겟츠비에 나오는 겟츠비입니다. 겟츠비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작품에는 암시만 돼 있지만 마피아와 연루돼 있고 안 좋은 뭡니까? 금주령을 어기고 불법 술을 밀주를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 그래도 걔는 뭡니까? 성공을 했어. 그렇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모랄리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죽게 되죠. 결국엔. 근데 어쨌든 참고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에 대해 다루는 것이 우리 문학작품 인용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자, 어쨌든 이 아이는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바로 아메리칸 웨이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뭐였어? He swept. 마당을 계속 쓸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함축적인 얘기지만 석세스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노조는 아버지를 가입시켜줘서 안 시켜줬다.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자, 좀 더 부용설명. 아버지는 he swept. 마당을 생각하면서 쓸었어요. 뭘 생각하는 거야? 언제? one day. 아버지 생각이죠. 어느 날, 아유, 그들이 나도 껴주겠지. 즉, 노조에 가입시켜 주겠지라고 이렇게 한 거지. 나는 알아요. 뭘 알아? 아버지가 어떻게 느꼈을지 나도 잘 알겠어. 왜? 매일매일 사람들은 여기 와. people 매일매일 여기에 매일매일 오는데, 그들은 brush by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스치고 지나가는 거. 그냥 스치고만 나를 스치고 지나가요. 나를 보지도 않고.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있는 그림, 그러니까 섀도우처럼 또는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인비저블먼처럼, 보이지 않는 인간인 것처럼 나도 보지도 않고 그냥 그들은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전혀 뭐하지 않았다. 이 노동자들이 리스펙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옛날에 리스펙트 당하지 않은 마음을 나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즉, 나와 아버지는 둘 다 뭐로부터 배제를 당했다? 유니언으로부터 배제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가슴 아픈 얘기죠. 이게 참고로 미국의 노조가 궁극적으로 약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색인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의 도덕성이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 그 한국의 노조들도 뭡니까? 비정규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치명적인 도덕적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거기서 미국 노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약자를 돌봐주지 않는 노조는 그건 진정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백인 중심으로 했던 노조가 결국 아주 괴멸당하는 일부 직전까지 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 작품도, 나중에 이 작품은 정면으로 뭘 다루는 겁니까? 지금까지 뭡니까? 우리 이명섭이 예전에 그런 나온 적도 있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노조 파업이라든가 이걸 정면으로 다루는 이런 작품이 출제가 된 거는 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2023학년도 기출문제를 우리 같이 다 풀어봤는데, 자, 이런 기출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모두에 얘기했지만 올해 시험 준비할 때 주제적 방향을 여러분들이 어느 선으로 잡아서 공부해야 될지는 대충 여러분들이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핵심이 뭐다? 레이스, 클래스, 젠더가 항상 여러분들 핵심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들어서 젠더 문제는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너무 좀 그래서 그런 거니 약간 좀 뭡니까? 별로 예전에 비해서는 비중이 약간 더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학 2023학년도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